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국장이자 단 하나밖에 없는 PD, 단 하나밖에 없는 방송 직원 까PD입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천 군의회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서 또 최근 동물보호협회 케어에서 일어나는 동물 안락사 사건이라든지 또는 빙상연맹,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에 걸친 코치와 제자 간의 어떤 성폭행 문제라든지 이런 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사건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의원인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 사건을 왜 덮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이런 투기 의혹, 오늘 SBS 끝까지 판단가? 예, 거기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손혜원이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데 본인은 사실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이 손사래를 치다가 살짝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예천 군 부의장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손사래도 사실 이걸 믿을 수만은 없다. 의원들이라는 것이 원래 이 부인하는 게 거의 국가대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개요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보는 좀 색다른 관점, 이게 투기다 아니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 망조의 사건들, 이 전방위적인 걸 제가 한번 제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청문회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얼마나 외쳤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라고 얼마나 비꼬았어요. 사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도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은 교문위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관광이 이제 여당 간사로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문화재에 관련한 정보는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마음만 먹으면 습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그 위치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라고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합리적 의심의 사유 중 하나가 되겠고요. 더 이제 좀 기이한 거는 약 짧은 구역이죠. 약 한 15km 다 합해서, 그죠? 아니지, 1.5km지. 미안해요. 1.5km 구역 내에 있는 목포에 있는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거, 거리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인데, 거기에 과연 손혜원의 참여도가 전혀 손끝 하나 없겠는가라는 의심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지금 이제 2개를 갖다가 틀어드릴 건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읽으면은 이 목포 가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서 산 사람은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 하나 하고요. 문화재 등장 만나서도 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목포의 홍보대사 같이 일을 했죠. 보세요.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이 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입김이 발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고, 그렇게 지정이 정말로 거짓말같이 되었고 된 직전 직전 직후에 총 9채의 집이 건물이 손혜원 측근으로부터 매입이 되었다라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목포에 어떤 애양심이 있어서 그거 건물을 샀느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걸 추측을 하냐면, 일단 이 집중 매입의 배경의 구매자가 조카가 3채, 그 다음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3채, 보좌관 배우자가 1채,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카가 2채, 이렇게 해서 총 9채가 구매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 직후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된 이후에 이 땅값이 4배 시세 차익이 되었다라는 거. 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엄청난 특혜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자기는 관여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창한테 사라고 한 점. 사실 뭐 노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 바닷가 바로 그저 항구 앞에 사실 뭐 물고기 잡고 뭐 어부할 거 아닌데 거기다가 아파트도 아닌 예? 건물을 이렇게 산다라는 거? 글쎄요, 저는 그런 사례는 본 적 없어요. 보통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시골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촌보다는 뭐 양평이나 가평, 뭐 남양주 외곽, 예? 그렇잖아요. 강원도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의심스럽고 진짜 의심스러운 건 조카가 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조카가 돈이 없다. 이거는 고모의 짓이다라는 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게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 23살 저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고모가 맞기는 한데 고모가 추천은 해준 건데. 아, 손혜원 의원이 고모시고? 네. 보셨죠? 이 조카라는 사람은 지금 어리버리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손혜원 입장에서는 조카를 내려보냈다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는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뭐 자기 사비까지 털어서 조카한테 증여식을 했다라는 거. 자 봐봐요. 자,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투기냐, 증여냐, 투기냐, 증여냐, 또는 이런 게 그냥 관례냐. 자, 투기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 벌써 됐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증여다, 조카는. 근데 보통 어떤 고모가 조카한테 1, 2억씩 몇 억씩 퍼주면서 명의까지 해줘서 그 땅 저 집을 사줍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증여라는 것은 일단 내 명의로 왔다가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준다라는 어떤 증여의 의미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정거장 역할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내 사비를 털어서 얘 집을 사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말로는 준 거지만 준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포폰이에요. 대포 통장이라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뭐 이런 약속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집은 조카가 끝까지 가진다 라고 아예 각서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이것도 의심스러워. 자, 그 거리에 이제 500억이 투자가 될 거예요. 예? 리모델링을 해주고 하는데, 자, 꿈은 남산 한옥마을처럼 뭐 관광객이 뭐 잠깐 남산 한옥마을처럼 관광객이 막 오면은 노후 대비로 그 집 사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데 그 주민들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 삼촌보로 잠깐 빠졌네. 자, 그러면은 이 500억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지금 올지 안 올지, 어떤 거리가 조성될지,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완료가 되었느냐, 그럼 그 영양 보고서가 평가가 지금 되었느냐, 그것도 사실 되어 있지 완벽하지 않다. 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손혜원의 거리라고 그냥 보는 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손혜원 의원이 약속을 한 뭐 2가지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임기가 끝나면 목포 가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한 오늘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냥 두말없이 목포 가서 그냥 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재선 나간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재출마는 안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한 약속에 의하면. 그 다음에 조카한테 본인이 증여했다고 한 그 집 절대로 뺏지 말고, 조카가 그거를 뭐 경매에 팔든 그 집 팔아가지고 뭐 바카라를 한, 그거는 신경 쓰지 마. 사실 이 조카가 지금 목포 내려가가지고 뭐해 먹고 사는지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그냥 고모의 등살에 마냥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치겠네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거의 청년학대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건데, 뭐 손혜원은 사실 뭐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그 인가가 끝나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했다. 예? 자, 막으려고 했다.
이거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영향력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과연 문화재 거리를 원하는지 아파트를 원하는지 그거는 그 지역 주민이 판단할 문제라 이겁니다. 그 바로 직전에 비디 써가지고 손해원 측에다 땅 팔았다는 사람 4배 오를 거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만 냅뒀으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쓸 거고 그 땅 주인은 그 아파트가 올라서 만큼의 차익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땅 판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피해자가 된 집단으로 지금 고소를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토착 세력의 건물 9채를 뺏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깡패처럼. 예, 저는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도 남겠다. 그 전주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손혜원 측근이 그 땅을 안 샀다 하더라도 그 땅은 결국 목포시장이 됐던 그 동네 다른 국회의원이 됐던 어떤 그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편취자들, 즉 이 사악한 자들의 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측근들이 그 사람들이 다 사지 않았겠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 목포에 관련된 또는 하나의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 일이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국토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망라해서 그 지역의 땅이 오르기 직전에 집중 매입한 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그 건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밝히면 이거 수두룩하게 이 적폐의 이 잔재들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난 고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손혜원한테 돌을 던지지만 진짜 바위돌은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의원 나리들과 그 측근들을 정말로 우리가 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습들을 좀 뿌리 뽑자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흥분을 해버렸는데 자, 아무래도 하여튼 손혜원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다시 한번 좀 국민들이 납득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맛가락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